네, 제8회 부분교정 연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분교정 연수회를 시작한 것이 2009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개원을 막 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 교정을 열심히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물론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것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세미나를 기획했죠. 그래서 세미나라는 것이 뭘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정리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즘도 어떤 한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세미나를 좀 기획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바쁘면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세미나를 한 번 들어서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면, 물론 제 강의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럴 텐데, 단발성으로 강의하고 끝내버리면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너무 바쁠 때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해서 건너뛰었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회째로 되고 있어요. 회를 계속 거듭할수록 이제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매뉴얼도 다 바꾸고, 이 매뉴얼을 이제 기회가 되면 책으로 쓸까 해서 지금 올해는 매뉴얼 쓰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미 뭐 부분교정 연수의 안내문을 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총 이제 5번의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5번의 강의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6번이 될 수도 있고, 중간 부분에 뭐 시간 안배 부분이 잘 못 되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더 할 가능성이 많고, 왜 그러냐면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강의는 계속 늘어가는데 시간은 똑같잖아요. 똑같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쫓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말은 5회라고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최대한 이제 제가 매뉴얼 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다 해서 드리려고 할 텐데, 혹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뭐 약간 매뉴얼 포맷이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성이 좀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개,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부분 교정에 필요한 필수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패시브 브라켓팅과 패시브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는 이 술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뭐 부분 교정에서 저런 것을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긴 하는데, 보다 안전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하려면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되게 필요해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물론 미니스쿨을 해서 간단하게, 저도 사실 많이 해요. 최소한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부분 교정에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고. 근데 미니스쿨의 가장 큰 단점은 심을 수 없는 경우나 빠져버리게 돼버리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닥다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거에 했던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방법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첫째 시간엔 저걸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앞니 부분 교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성인 전치부 심리 교정의 진단, 그 다음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부분 교정 세미나를 할 때는 치료 파트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렸었고 교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요즘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가 궁금하게 돼요. 어떻게 교정치료를 할 수 있을까? 브라켓을 어떻게 붙이고 와이어를 어떻게 넣고 언제 바꾸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소위 테크닉이라 그러죠. 테크닉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그 부분을 배우려고 하고 다니는데, 좀 교정 공부를 하고 왜 치료가 안 될까 막 살펴보다 보면 결국은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단이 중요한 거죠. 진단. 다르게 말하면 왜 내가 이 치아를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움직일지가 그 다음에 되는 거고, 그래야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무조건 환자가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부분 교정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것이 부분 교정이 아니죠. 그건 환자의 시각이고, 의사의 시각, 전문가의 시각에서 치아 위치를 보고 치조골도 보고 심미도 보고 전체적으로 뭐 유지까지 살펴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진단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성인 전치부 심리교정의 진단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부분교정, 뭐 심리교정이라고 쓰긴 했지만, 부분교정을 하는 것도 환자의 심리 때문에 오긴 했지만,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자가 원한다고 예쁘게 해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치료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쪽으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교정치료에서 이해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환자가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저희는 의사잖아요. 결국 치아를 움직이는 의사, 저는 교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치아를 움직이는 건데, 치아를 움직임으로써 뭐가 바뀌냐? 교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합을 좀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 후에 예뻐졌다 할지라도 교합을 망가뜨리게 돼버리면 그것은 좋은 치료가 아니에요. 물론 당장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개원하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자기가 치료한 환자들의 리텐션을 보게 되거든요. 유지 기간을 보게 되는데, 어떤 치료의 끝이 그 장치를 떼는 것이 끝이라면 얼마든지 어떤 치료든 가능해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보철을 올리는 것이 치료의 끝이라면 못할 치료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상태에서 환자가 저작을 하고 음식을 먹고 기능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5년, 10년 그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교합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분 교정을 할지라도 교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교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교합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교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실제 교합이라도 설명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간단하게, 물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미 보철 치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합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니까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런 교합과 심리, 그리고 유지 기간, 그러니까 유지가 잘 되게 하는 것, 결국 다르게 말하면 안정적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부분교정 치료의 진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과 크라우딩. 스페이싱이 다 똑같은 스페이싱이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냥 크라우딩을 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실습 없이 계속 강의로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지루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되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 치료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설명했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은 성인 전치부 심리교정의 치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라켓을 어떻게 붙일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의 포커스는 교합이죠. 그런다고 교합만 만든다고 심리를 안 예쁘게 하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교합과 심리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브라켓을 붙이면 치아가 잘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교합과 심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심플 튜브 스노우 브라켓이라고 있는데, 심플 튜브는 뭐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MTA죠.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를 저는 처음부터 심플 튜브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고, 스노우 브라켓은 최근에 이제 제가 세라믹으로 조금 더 새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치부 심리 교정을 하는 방법과 뭐 그런 걸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케이스죠. 스페이싱 케이스의 치료, 크라우딩 케이스의 치료. 사실 제가 심플 튜브를 처음 고안하게 된 것이 뭐 크라우딩을 치료하려고 저는 한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 저는 스페이싱 때문에 한 거거든요. 스페이싱. 뭐 그 당시 스페이싱 하면 투명 교정 장치로 해서 하는 뭐 부분 교정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고 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스페이싱에서 심플 튜브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싱과 크라우딩 각각의 치료를 하는 것을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금니 부분 교정해서 첫 번째는 몰라 업라이팅이 주로 될 거예요. 몰라 업라이팅. 그래서 몰라 업라이팅 케이스의 치료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뭐 진단을 또 할 것이고, 그다음 가장 주로 많이 쓰는 헬리칼 업라이팅 스프링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고, 그다음 그 외에 티룹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그다음 뒤에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하고 TPA, PLA라고 있는데 요것을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못 다루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는 뭐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부분 교정, 스크류를 이용한 교정이죠. 스크류를 이용한 교정 해가지고 스크류를 어떻게 심는 것인가와 그 다음에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스크류를 쓸 때 주로 인트루전에 많이 쓰거든요. 물론 업라이팅에 많이 쓰지만, 인트루전 할 때 L룹과 미니 스크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